교과 수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준들도 저는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근데 애들 마음을 안 읽어주죠. 야, 이렇게 해. 왜 안 해와? 나가. 하나만 신경 쓰는 시대가 끝났다. 왜냐하면 교과 수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준들도 저는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그리고 수학은 샘플면 대충 다 학교 시험은 웬만하면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가 되려면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오히려 잘 지내야 되죠. 요즘에 보면 나이 드신 강사님들이 가끔 애들하고 사고가 날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수업을 잘해. 물론 잘해요. 당연히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애들 마음을 안 읽어주죠. 야, 이렇게 해. 왜 안 해와? 나가. 예를 들어 그만두신 선생님 중에 애가 모자 쓰고 들어왔어요. 어딜 어른 있는데 모자 쓰고 들어와. 나가. 내가 왜 나가요? 왜 나가요? 저도 내일 모자 쓰고 올 테니까 쫓아내보세요. 선생이 되고 나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교육을 할 때. 사실은 요즘에는 애들이 집에서도 안 혼나고 자라요. 자신들이 세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되게 엄격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의미 없거든요. 물론 그 선생님이 어떤 과정에 대해서 더 잘 풀어서 설명하는 건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걸 먹고 자라지 않아요.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네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관계를 이제 먹고 자라지, 옛날처럼 두드러 패고 숙제 새끼야 10장 해와 이 새끼가 10장 안 해오면 너 뒤진다 오늘 10대 맞고 가자 이제 이런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선생님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세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요. 선생님 학원 차리셔서 하셔요. 왜? 남의 사업장에 피해를 주셔요. 하고 싶은 게 계시면 하셔요. 선생님도 못 하시니까 여기 직원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씀 들어주세요. 저는 이게 좀 솔직하다면 솔직하게 기분 나쁘다면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죠. 이젠 다 알아야 돼요. 학부모의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학생들의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수업하는데 사실은 수업이 기본값이지 무슨 수업에서 엄청난 차이를 낼 거냐? 그거는 뭐 현우진 같은 사람 아니면 차이를 못 내죠. 누가 봐도 1타야.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어떻게 수업에서 차이를 내요? 다 그만큼 해요, 사실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학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읽어주느냐,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읽어주느냐, 학부모와 학생이 또 얼만큼 소통해서 학원과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냐,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애들이 그러면 공부를 덜 하겠죠. 확실히 선생님 안 좋아하면 덜 하죠. 공부는 사실은 해야 나오는 거지 가르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1타 강사들처럼 막 떠먹여주는 강의가 아닌 이상은 강의보다는 학습이 더 중요한 건데, 결국은 본인의 학습에서 마이너스를 낼 거라서 옛날에 사업 초기에는 젊은 선생님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친구들은 능력이 없다기보다 가끔 그냥 지 맘대로 켜요. 너무 스트레스야. 내가 땜빵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피곤한데, 이제는 사실은 저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힘들어요. 방식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퇴사를 할 때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모든 가르치는 학생들 학부모와 상담을 하라고 그걸 상담 일지를 제출을 받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거야. 나 그냥 맘대로 떠들다 갈 건데 중간에 무슨 계속 이제 삽입을 해놨어, 어떤 장치들을. 이게 싫은 거지. 이제 상담? 이거 왜 해? 의미도 없는 거. 그 의미는 본인이 결정할 게 아니라 내 사업장이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근데 계속 본인들이 결정을 해요. 학부모랑 의미도 없는 걸 왜 합니까? 아니, 그건 네 생각에 의미가 없는 거고 내 생각에 의미가 있다고. 선생님들은 좀 이런 게 안 돼요. 근로자성을 가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게 연차가 더 쌓이면 확신은 배가가 되겠죠. 자기 확신이. 애들 말 잘 들어주면 좋은 선생님이에요. 애들이랑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진짜로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애들이 뭘 하냐면 엄마 아빠랑 싸운 거 가서 다 얘기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다 얘기해요. 그러고 나면 나한테 마음이 열려요. 그때부터 공부가 들어가죠. 저는 애들만 들어줘요. 여자친구 데리고 와. 선생님이 영화 표 끊어줄게. 실제로 꺼내준 애도 있어요. 사진 갖고 와. 사진 딱 갖고 오면 영화 티켓 딱 2장. CGV 토요일 8시 40분 영화 티켓 발사. 그러면 또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또 공부를 하니까. 근데 계속 자기 기준이 맞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을 다그치기 시작하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도 아이들을 안 다그치기 때문에 다그쳐서 애들이 막 공부를 더 하는 시대는 끝나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사적인 얘기를 많이 알수록 좋은 거네요.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그것도 꺼내야 될 애가 있고 안 꺼내야 될 애가 있지. 내성적인 애들은 안 꺼내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죠. 한두 번 툭툭 하다가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오히려 그럼 걔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죠. 학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예를 들어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좋아하는지 이거 알면 훨씬 유리하죠. 대화의 접점이 빠르게 생기니까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제 제가 염려되는 건 이제 강남의 선생님들은 이상한 놈이 떠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학군지는 이게 수업의 양이 워낙 많고 공부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제가 있는 학원들은 다들 동네 학원들이라서 동네 학원에 맞는 컨셉의 원장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저는 그래서 학원은 사실은 학군지의 것들을 잘 인수하진 않아요. 퇴치동, 분당,
목동, 평촌, 중계동, 거대 학원가가 형성된, 그리고 시마다 학원가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잖아요. 안양시면 평촌학원가, 강남은 대치동, 강북은 중계동. 저는 그런 데는 너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서 제 실력이 모자란 걸 알죠. 진짜로 거기는 학습량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 데보다는 조금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다가가서 내신 1등급 맞춰서 동네에서 좋은 대학 보내자. 저는 이런 학원들을 조금 더 추구하는 편이라서. 시키는 거 다 하면 학원가로 보내면 되죠. 학원에 숙제라고 뭘 내. 예를 들어 10문제 내, 다 해와. 30문제 내, 다 해와. 그러면 학원가를 가야죠. 저도 보내요. 너는 여기서 배울 게 없다. 1등급 찍고 나면 할 게 없을까? 더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 나한테 배울 거 이제 다 배웠어. 보내죠. 보내야 될 애들은. 근데 이제 투닥투닥 하면서 1등급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하는데 또 학원 선생님이랑 좋아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잘 해가지고 어쨌든 1등급 간신히 걸치는 애들. 요런 애들은 동네 학원에 놔두는 게 나은데, 근데 학부모들은 동네 학원에서 애들이 성적이 나오면 학원가로 보내는 게 꿈이긴 하죠. 피 터지게 싸우라고. 그러니까 저도 안양에 이제 관양동이면 평촌학원가로 차로 한 10분, 15분 가거리인데 자기 애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은 많이 학원가로 보내죠.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왜 영락없이 떨어져서 오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학원가에서는 사실은 평촌이라는 신도시가 조금 크거든요,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관양동에 있는 학교 내신까지 잘 대비를 해주지 않아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쉽기 때문에 어려운 걸 많이 풀리면 쉬운 걸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쉬운 거는 유형이 다른 거지 어려운 걸 푼다고 쉬운 걸 풀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어쨌든 뭐 안양에서는 그때 비평준화 때 안양고등학교 나와서 어쨌든 뭐 적당한 대학교 나왔으니까. 근데 애들이 그런 애들이면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엄마도 동네에서 이렇게 애들이 올랐으면 냅두면 되는데, 아니 1등급을 맡고 있는 애를 옮겨 이제 학원가로 더 센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2등급 되는 거예요. 거꾸로. 거기랑 여기랑 방식이 다르니까 시키는 거 다 해와. 그러면 가면 돼요. 80% 정도 해오는 애들은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학원가 선생님들이 저의 말을 비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냐면, 얘네들은 양이 엄청 많아. 근데 저희는 여기보단 덜 시키면서 애들 등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생각을 읽어주고 이제 가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런 형태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과 잘 호흡을 해서 성적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호흡이라는 게 많이 상관이 없죠. 막 강의실에도 막 30명, 40명 들어가니까 공부의 양을 많이 소화하는 타입이면 나가면 되고, 동네 학원도 실력이 없어서 학원가로 꼭 못 가는 건 아니니까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A 방식에 맞으면 A에서 살면 되고, B 방식에 맞으면 B 방식에서 살면 되고, 그런 거죠. 강의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말도 잘 하는데 그 친구들은 교재를 자체 제작을 하죠. 수능에 대한 예측 문제집도 만들고 교재 만드는 연구소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학원들은 보통 이제 시중 교재 써서 다 시중 교재로 마무리하고 문제만 문제은행에서 따서 배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강의력도 강의력이지만 서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안 들어도 교재는 다 갖고 있으려고 해요. 교재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교재를 쓰면은 수업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시중 교재가 아니라서 답안지가 붙어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책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업자라서 1타 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수업도 물론 잘하시겠지. 당연히 엄청 잘하겠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1타 강사가 되기 어렵죠. 현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에 세금을 400억을 냈다. 뭔지 이런 표현 나오더라고. 벌이가 400억이 아니라 세금이 400억.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교재를 막 엄청 찍어내죠. 현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이 이제 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뉴런, 뭐 킬링 캠프, 기출, 뭐 수학은 하나가 한 과목이 아니라 4과목, 5과목이 되니까 한 권에 25,000원씩만 팔아도 교재비만 50만 원을 써야 돼요. 수원, 수투, 뭐 미적, 확통, 그러면 시발점, 뉴런, 뭐 킬링 캠프. 전국의 수험생이 60만을 잡으면 현우진 선생님도 점유율이 인간계에서 93%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1타도 이런 1타는 없어요. 한 명이 교재대로 5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수험생이 60만인데 93%가 자기 걸 듣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 1타 강사들은 강의료를 받고 살진 않아요. 뭐 메가패스 그래갖고 뭐 1년 수업 모든 걸 다 듣는데 막 1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내요, 인강들은. 그러니까 강의료에서 자기 수강가 급여를 챙기는 게 아니라 교재 판매대로 챙기죠. 93%면 50만이라고 치면 46만이 듣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씩 곱하기 46만을 하면은 세금을 400억 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뻥일 리가 없어요. 교재나 수능에 대한 시스템의 이해나 이런 거가 되게 잘 돼서 분석도 좋고, 당연히 강의 같은 것도 자기만의 시그니처 강의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본론은 교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는 아직도 센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센이면 기본 개념은 다 세팅이 된 거고, 우리나라가 수능도 벌써 몇 년을 본 거야? 30년을 본 거 아니에요? 기출이 쫙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완벽하게 풀면 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뭐 땅우 수학이라고 있어요. 그 선생님도 그 표현 쓰더라고. 개념은 센 B까지면 되지 센 C도 필요 없어. 센 B까지 보고 유형서 풀면 되지. 뭐 이런 강의들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학군지 따라 다르죠. 수능이라고 치면은 유형 파악이 조금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 편이긴 하고, 시험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푸는 속도는 빨라질 거니까. 30번 같은 문제는 30분씩 걸리는 문제니까. 그러면 앞에서 막 끊어놔야 된단 말이죠. 타임을 29번 30번 뭐 요런 거 집중해서 풀려다 보면, 수학은 보통 농담처럼 거든 1번이 제일 쉽고 30번이 제일 어렵다 가면서 더 어려워지는 건데, 앞쪽을 빨리 끊어놔야 어려운 거 서너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려면은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저는 조금 더 머신론에 손을 조금 드는 편이죠. 모든 질적 변화는 양적 변화에서 오는 거지. 양을 안 쳐놔서 계산 속도를 안 늘려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왜냐하면 속도가 떨어지면 시험이라는 건 제한 시간 안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한 시간 넘어가서 계산을 못하면 어차피 70점 아니냐, 푼 거 다 맞아도. 저는 그래서 초등부 때는 저희하고는 연산책대로 오히려 많이 풀려요. 소위 말하면 구몬? 어떤 어머니들이 아니 학원에서 연산책 하는데 저희 구몬 끊을까요? 계속하세요. 그게 속도니까, 속도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결국은 수학을 못하게 될 때가 애들이 속도에서 밀리거든요. 수업 속도에서도 밀려요. 당연히 수업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고, 제한된 기간 안에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계산식을 줄이려고 하겠죠. 이거 더하기 이건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만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고등학교 공부부터는. 그럼 선생님도 수식을 간단하게 쓰기 시작하면 얘들이 계산 속도가 밀려서 수업을 못 따라와요. 5줄짜리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선생님 끝내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3번째 줄에 3번째 줄에 머물러 있어. 빨리 계산이 안 되니까 다음 문제 넘어가면 그 문제 날리는 거고. 연산이 제일 기초죠.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어느 날 삑 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학생인데 1학년을 마쳤는데 내신도 좀 낮아. 그러면 던지고 중학교 연산부터 다시 시키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대신 압축해서 많이 시켜야지. 일단 빠르게 계산 속도를 올린 다음에 고등학교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2문제를 45분 안에 풀어야 되면 한 문제당 2분이 돼야 되는데, 나는 계산 속도가 빠르지 않아. 근데 식은 세울 줄 알아. 그러면 시간에서 밀리기 때문에 뒤에 가서 밀리는 거라서 연산이 제일 저는 수학의 키워드인 것 같긴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연산 때부터 놓치면 사실은 뒤로 갈수록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수학의 구조다. 양을 이길 수 있는 건 사실은 없다. 글씨는 누가 잘 쓸까? 많이 써본 사람이 잘 쓰겠지. 야구는 누가 잘할까? 휘두르는 거 많이 연습한 사람이 잘하겠지. 다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아요. 김연아 씨도 뭐 대단한 천재같이 소개하지만 발 보면 막 다 삐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양이 동반되지 않은 실력이다라는 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죠. 세상의 원리는 정직하다고 믿으니까 큰 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로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거 그냥 세상이 정직하다고 아직은 믿어요. 물론 아예 안 그럴 때 많죠. 뭐 태어날 때 뭐 예를 들어 이재용 씨처럼 뭐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느냐 뭐 차이는 많죠. 근데 어쨌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은 어느 지점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최고들이야 재능 싸움을 해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1번, 날 좋아하게 만든다. 2번,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시한다. 여기까지 숙제 해오면 오늘 내가 영화 쏠게. 전원 다 해오면 내가 피자 쏠게 오늘. 이런 식으로 조금 성과 보상이 필요하기도 할 때가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선생님이랑 트면은 이 많은 고민들은 끝난다고 보죠. 그러니까 저랑 있는데도 당연히 뭐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럼 그만큼 저를 안 좋아해서 그렇겠죠. 얘네들만큼 나를 안 좋아해서 그렇겠지. 하자는 대로 안 따라오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 좋아하면 사실은 저는 다 끝나는 문제 아닌가? 어느 지점 가면. 그래서 학원을 안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조금 못 가르쳐. 근데 나는 저 선생님이 좋아. 그 사람이 해오려면 해오는 것도 있고. 의리가 붙기도 하죠. 정이 들기도 하고.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소위 말하는 마포 형성이 잘 돼야겠죠. 그게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학생의 제일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 싶긴 해요.